69번 특별계정 자산운용 실적의 적립금 운용 방법, 자산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해당일 기준가격은 특별계정 전체 좌수를 전일 말 특별계정의 전체 순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자, 이 지문이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거 반대죠. 전일 말 특별계정의 전체 순자산을 지금 현재 특별계정 전체의 좌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주식, 채권 등의 자산평가는 시가로 평가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일정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면 계약자 보유자수는 증가해야 되는 것이 맞죠. 4번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가격은 1좌당 1,000원이 아니라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지문도 X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대출 등의 경우에는 시가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관 함정 첫 번째, 최초 펀드 설정 시 기준가격은 1,000원이죠.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수익률이 좋지 않았을 때, 마이너스 났을 때 900원, 800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했으니까 특별계정으로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으니 보유한 좌수는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은 장부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시가가 있죠. 그래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70번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특별계정의 투입 보험료가 2천만 원인데 가격이 얼마냐면 하나당 2,000원이죠. 그럼 2천만 원으로 2,000원짜리를 몇 개 살 수 있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천만자죠. 2천만 원 나누기 2,000원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 가격은 얼마입니까? 자, 1,000좌당 1,000원. 이거 앞에서도 우리 봤죠? 이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 문제 형태로 나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보험료 투입 1의 보유 좌수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특별계정 투입일 기준가를 나누어 계산한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여기서 각종 비용이 빠지죠. 그러니까 특별계정 투입한 보험료에다가 기준가를 나눠야지 총액 전체에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해당일 기준가격은 당일 말 특별계정 자산이 순자산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전일이죠. 전일 말,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1번 보유자 수의 증감 보겠습니다.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보유자 수가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했다. 추가로 돈이 들어왔죠. 증가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했다. 돈이 들어왔죠. 보유자 수는 증가합니다.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계약자 보유자 수가 증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호전됐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지 양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산운용 실적과 보유자 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월대체 보험료가 차감되었다. 돈이 빠졌죠. 보유자 수는 줄어들겠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기준가격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 시작은 1,000원이었죠. 이건 뭐냐?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이 특별계정 펀드로 투입되면 증가하는 보유자 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 매월 기준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달라지니까요. 똑같은 금액이 투입이 되더라도 환산되는 보유자 수는 달라지게 되겠죠. 두 번째,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돈이 빠졌죠. 빠졌으니까 보유자 수도 감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가 증가하면 돈이 늘어났죠. 보유자 수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72번 계약자 적립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죠. 특별계정의 투입 보험료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특별계정에 투입된 날 펀드의 기준가격은
1,000원이었네요. 그러면 환산되는 보유 좌수는 1,000만 좌가 되겠네요. 1,000만 좌. 근데 이 1,000만 좌를 샀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1,000원에 샀던 게 1,400원이 됐던 거죠. 그죠? 예, 1,000만 좌 곱하기 1,400 나누기 1,000 이렇게 되니까 예, 계약자 적립금은 얼마입니까?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산운용 실적과 보유자수의 증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 드렸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기준가격이 상승했다. 이것도 자산운용 실적이 좋아지면 기준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계약자 보유자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변액보험에서 동등한 보험료가 투입이 될 때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이 낮을 경우에, 즉 싸다는 거죠. 쌌을 때 환산되는 보유자수는 기준가격이 높을 때 환산되는 보유자수보다 얘가 많아야 되겠죠. 같은 금액이 들어가서 싸게 샀으니까 개수가 많아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 자산운용표 보겠습니다. 자, 틀리게 설명한 것은 기준가격이 1,892원 87원이 되네. 그죠? 1,0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1,892원이 되었으니까 예, 또 많이 올랐네요. 89.28% 올랐네요. 전일 대비 1.74원이 올랐습니다. 연환산 수익률은 10.89%니까 연으로 10.89에서 89%가 올랐으니까 뭐 8년 이상 경과된 펀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지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전일 대비 1.74%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1.74원이 상승한 거죠. 자, 이 지문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네요. 자, 일단 틀린 정답은 1번입니다. 특별계정은 플러스 수익률 달성하고 있죠. 1,000원이 1,892원이 됐으니까 특별계정의 누적 수익률은 89.29%입니다. 연환산 수익률은 현재 수익률을 연으로 환산했을 때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최초 펀드 개설일 이후 3년이 경과했는데 누적 수익률이 18%예요. 3년 동안 18% 수익률이 났으니 연 환산 수익률은 18 나누기 3 하면 6% 되겠네요. 두 번째, 기준가격이 1,600원, 연 환산 수익률이 6%, 일대 누적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자, 누적 수익률은 연 환산 수익률하고는 상관이 일단 없죠. 1,000원이 1,600원이 된 거죠. 60%가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누적 수익률이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최초 개설일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환산 수익률을 공시하면 안 되죠. 두 번째, 기준가격이 1,200원, 연 환산 수익률이 5%이면 5년 경과한 펀드가 아니라 자, 1,000원이 1,200원이 됐으니까 20% 누적 수익률이죠. 몇 년 동안? 예? 몇 년인가를 이제 구하는 거죠. 연 환산 수익률이 5%면 5%씩 몇 년이 지나야 20%가 되느냐? 20 나누기 5 하게 되면 5년이 아니라 4년 경과한 펀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74번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옵션 보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에서 자산운용 옵션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는 거네요. 자산운용 옵션 4가지가 있었죠. 예, 펀드 자동 재배분, 편입 비율 설정, 평균 분할 투자, 그 다음에 펀드 변경이죠. 추가 납입 기능과는 예, 자산운용 옵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가입 시 청약서상에 납입 보험료의 펀드별 편입 비율을 선택하여 표기하고 회사는 선택된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옵션은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기능이죠. 그래서 요걸 박스로 이렇게 하고 이게 어떤 기능이냐, 어떤 자산운용 옵션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최초 개설일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뭐라고 합니까? 연 환산 수익률이 아니라 누적 수익률이라고 하죠. 두 번째, 현재 수익률을 1년 단위 기준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얘를 연 환산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위험이 서로 다른 펀드로 변경이 가능하죠. 예, 위험이 서로 다른 펀드로 변경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실은. 네 번째, 펀드 변경 수수료는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에센셜 75번 펀드 변경과 자동 재배분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 자산운용 옵션 중 하나인 펀드 변경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는 최대 변경 횟수 이내에서 언제든지 펀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모바일, 방문 등을 통해서 펀드 변경 신청할 수 있죠. 3번 보험회사는 펀드 변경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죠. 있지만 잘 안 하죠. 4번 위험이 서로 다른 펀드로 변경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된 펀드의 적립금 비율을 정기적으로 고객이 설정한 비율로 자동 재배분하는 자산운용 옵션은 뭡니까? 정답이 여기 나와 있네요.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에서 펀드별 투자 비율은 계약 체결 시에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보험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체결 시에만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있죠. 1년에 뭐 최대 12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76번 평균 분할 투자 기능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 설명하는 변액보험 자산운용 옵션은 무엇입니까? 일시납 보험료를 안전한 단기 채권형 펀드 등에 먼저 투입한 후에 12로 나누어 매월 계약 해당일에 미리 설정된 펀드별 편입 비율로 자동 투입하는 기능. 이게 바로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는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월납계약. 월납계약은 한 달에 얼마씩 나눠서 내는 거죠. 그래서 이미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이미 매월 평균 분할 투자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추가납입 보험료라든지 일시납 보험료와 같이 거액의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필요한 기능이 되겠죠. 두 번째, 순수 주식형 펀드의 적립금이 주식형 최대 편입 비율 초과 시 초과하는 금액을 연계약 해당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으로 자동 이전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자, 교재에 박스로 참고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순수 주식형 펀드의 주식형 적립금 자동 이전 기능이다. 요거는 여러분께서 눈으로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일시납 보험료는 이미 분할 투자가 가능하지 않죠. 월납 계약일 때, 월납인 경우에 이미 분할 투자가 가능하죠. 두 번째, 월납 계약에서도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월납은 이미 자체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그랬죠. 세 번째, 펀드 변경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펀드 변경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관리적으로 안 하고 있을 뿐이죠. 77번 보험료 납입 보겠습니다. 맞는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종신보험은 일시납 가능하죠. 월납 일시납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추가납입 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는 것은 추가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선납보험료였죠. 세 번째 납입한 보험료는 특별계정 투입 전까지 일반 계정에서 특별계정 운용 수익률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이 됩니다. 4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로 납입을 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보험료는 자유납입 기능이죠. 자유납입 기능에도 불구하고 계약 초기에 이 자유납입 기능으로 인해서 조기 효력 상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의무 납입 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박스로 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 방법은 월납과 연납이 아니라 일시납이죠. 일시납. 두 번째,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자유납입 기능으로 인해 계약의 조기 효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납입 기간을 설정하고 있죠. 세 번째, 변액연금의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대해 최저 기초율을 적용한 현금 흐름에 의한 수익성 분석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수익성 가이드라인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이 지문이 2023년도에 새롭게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에센셜 78번 추가 납입 선납보험료 보겠습니다. 역시 보험료 납입과 관련된 내용이죠.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보험료의 추가 납입으로 계약자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추가 납입 보험료의 의의죠. 의. 두 번째 보장성 상품 추가 납입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는 것은 보장성 상품이 아니라 저축성 상품이죠. 저축성 상품.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변액보험의 선납은 실적 배당형 상품의 본래 특성의 약화 및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번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보험료는 특별계정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맞죠? 위험보험료가 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추가납입보험료와 선납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이 다르죠.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 선납보험료는 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추가납입한 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적립한 다음에 일반계정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정에 적립된 후에 그 다음에 특별계정으로 차감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기본보험료의 3배가 아니라 2배 이내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축성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로 납입을 하죠.